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데 계엄을 발표한 직후야. 그러면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계엄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로맨스로 쓰잖아요.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계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도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눈 떠보니 대통령이 되어 있었다. 2주 만에 단편소설 쓰기 시작합니다. 이 주제는 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없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설 처음 쓰는 사람한테도 재미없는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해리포터를 쓰고 싶어요. 근데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때 나만의 완전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있는 세계에다 판타지를 갖다 붙이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비슷한 소재에 재밌게 읽었던 책을 생각해보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진명 소설. 토지라든지 조정래 작가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정통 문학으로서의 무게감이랑 이런 게 있어서 막 재밌지는 않잖아요. 통속소설에 가까운 소설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재미있는데 약간 국뽕이 차오르면서 역사적인 실제 있었던 인물에 기반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핵을 몰래 개발하다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내용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소설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소설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막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강의에서 웹소설이 돈이 되니까 너네가 되게 문학적인 글만 쓰려고 하는데 사실 글에 고귀한 문학이 어딨고 싸구려 문학이 어딨냐.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은 누가 읽어주기만 해도 고맙잖아요. 근데 글을 읽을 준비가 된 독자들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웹소설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검색을 해봤죠. 보는 사이트는 어딘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 애들이 10대 때 나 소설 쓰고 싶어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 막 다음 카페나 이런 데다가 막 글 쓴 친구들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소비되는 글이어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써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써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그걸로 수익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써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 1% 그런 사람 말고 약간 글 재주가 있는데 나의 조회수를 최선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로맨스도 쓰고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글의 퀄리티를 갖춘 상태에서 천재적으로 인기가 완전 많고 상위 탑 클래스는 아니야. 근데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로맨스를 쓰는 거예요. 10대, 20대, 40대 그 주 소비층이 로맨스 좀 좋아해요. 그런 아줌마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아줌마 작가들이 되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수익화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을 막상 써보니까 에세이보다 쉬워요. 에세이가 어렵다는 거를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에세이는 나를 드러내면서 남들과의 다른 점,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의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내 정신과 내 생각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한 소설 같은 스토리가 없잖아. 흥미를 끌만. 그러면서도 에세이에서 원하는 게 재미도 있지만 통찰이 없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런 걸 생각하니까 소설은 드러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이념이 있다고 쳐요. 그거를 소설에 녹여내기 너무 쉬운 거예요. 쉽게 설명하려고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극우예요. 그러면 주인공을 북한에서 너무 빨갱이를 만들면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 이념을 녹이기에. 그러니까 나의 철학을 녹이기에 너무 쉬운 거예요. 만약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이면 주인공을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설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되게 우울해가 실제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에세이에 녹여낸다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잘못 설명하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소설에서 주인공을 통해서 설명하면 부담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훨씬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직설을 넘어서 과장하고 확대해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소설의 매력이 뭔지 아시겠죠? 독자는 저희가 쓰는 소설은 재미없을 수 있어요. 저희 현재적인 작가 아니고 아무리 좋은 소설도 유명세가 필요하잖아요. 매스컴도 타야도 일단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미없는 소설이 널렸잖아요. 독자일 때 하나도 말했지. 맞아. 내가 쓸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읽는 사람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쓰는 사람은 확실히 재밌습니다. 결혼하셨는데
옆집 남자 멋있어서 짝사랑에 빠졌다고 쳐요. 그러면 뭐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에세이로 쓰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왜 이런 얘기를 쓰지? 방향이 이상해지잖아요. 이거를 소설로 쓰잖아요. 그러면 쓰는 동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옆집 남자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지금 연애하는 거예요. 내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욕망했는데 실제로 하지 못한 일들을 소설을 통해 할 수 있으니까 작가는 확실히 재밌어요. 이 소설을 통해서 나는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의 목표는 저랑 한번 만나신 분들은 평생 글을 쓰는 일을 하진 않아도 글과 떨어지지 않고 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서 꾸준히 글을 쓰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설을 한 번쯤은 써봐야겠는 거예요. 에세이를 쓸 때 약간 양복을 입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소설 안에서는 망나니처럼 아무 거침없이 뛰어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재미있으실 거라고 보장은 하는데 제가 주제를 계엄령이라고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소설은 써보고 싶은데 이런 거 무거운 거 말고 로맨스. 근데 사실 로맨스도 내가 뭔가 상상하는 게 있고 기반이 있어야지 상상이 되는 거지. 무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현실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시작하면 되니까 바닥이 있으니까 조금 쉽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좀 부담 갖지 마시라고 이제 제가 눈 떠보니 윤석열이 되어 있었다. 그거를 올렸어요. 만약에 내가 요즘에 웹소설에 회기물, 그다음에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타임 루프처럼 눈 떠보니 윤석열이 되어 있는데 그냥 대통령일 때 됐으면 괜찮은데 계엄 발표를 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우리는 이제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냥 저로 있을 때는 계엄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데 계엄을 발표한 직후야. 그러면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계엄을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로맨스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농담이 돌았잖아요. 사랑 때문에 계엄까지 해봤다. 돌았었잖아요. 로맨스로 가려면 우리 아내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계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도 감옥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로맨스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과거로 돌아간 거잖아.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니까 약간 폐기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엄숙주의로 12.3 계엄을 다루면서 약간 시민의식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거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지하게 다루면 안 읽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서 일베나 펜코 이런 거에 해가지고 그 극우 선동에 잘 꾀임에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20대 초반에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5.18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듣고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는 전라도 사람을 왜 빨갱이라고 하지 몰랐는데 저쪽에서 보면 약간 진보에서 가까운 거죠. 그런데도 뉴라이트 막 처음에 나오고 막 이랬을 때 좋은 건가? 역사의식 같은 게 부족하고 쉽게 선동되는 거예요. 판단을 좀 잘 못하는 거예요. 잠깐이었지만 저 사람들 약간 개혁적인 소리를 내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색깔을 떠나서 제가 보수였든 진보였든 제가 원래 가진 사상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기도 하는 거라는 거죠. 어린 친구들이 지금 그런 거에 혹하게 되는데 이런데 저희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기성세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투표도 잘 안 갔습니다. 철이 없어. 20대 때는 투표도 잘 안 하고 투표를 안 하기 바라는 세력의 마음에 꼭 들게 정치인들이 깨끗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어야지. 나는 너네 더러워서 투표하기 싫어. 이런 시키는 대로 제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런 책임이 있고 저는 뭘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하고 이거를 저희가 무겁게 쓰든 가볍게 쓰든 저희가 이제 글을 잘 쓸 수는 없고 저희가 쓴 책이 다 자랑스럽진 않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 책의 내용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렇지만 저의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쓸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떳떳한 책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글을 잘 썼든 못 썼든 아드님이랑 같이 보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책이 박경리 씨 토지나 조정래 작가님의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못 쓰지만 소설같이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 못 하거든요. 그러려면 로맨스도 넣고
타임루프여도 되고 네. 추리물이어도 되고 판타지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예를 들었는데 로맨스로 되면 이번에 HID 공작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본 시리즈 보셨어요? 본 스프리머시 되게 옛날에 나온 영화인데 스파이가 혼자만 살아남아가지고 조직에 배신에 당해가지고 혼자서 모든 음모를 다 파헤치고 다니는 스파이물의 교과서 같은 그거거든요. 오. 지금 막 HID 막 공작원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로맨스인데 이 HID 공작원들이 사살 명단 이런 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명단에 첫사랑이 있는 거야. 첫사랑인데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안 죽이고 도망쳐야 될까?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도 되고 아까처럼 대통령으로 회귀해가지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마음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에 국회의원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되게 많잖아요. 눈 떠보니 그 사람이 돼가지고 과거로 되돌아가가지고 어떻게든 계엄을 막던지 아니면 뭐 대통령이 계엄을 성공해내던지 해서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메시지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속이 많이 나오니까 더 소설을 쓸 거리가 많거든요. 주인공이 무당인데 예지몽을 꾼 거야.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 근데 되게 신통력이 높은 무당이어가지고 보니까 상대방은 무슨 이상한 마술 같은 걸 해가지고 독재자 귀신들 데려와가지고 계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마법을 써가지고 다른 수호신을 불러와가지고 사실 반지의 이런 것도 다 이런 거잖아요. 이야기의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다양하게 TV상 계엄을 주제로 한다고 해도 안 되는 장르가 없고 이렇게 가볍게 다룬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소구력이 있다. 사실 저희도 진지한 거 재미없고 만약에 눈 떠보니 저는 대통령은 되기 싫고 잘생긴 사람 조국 같은 그것도 안 돼. 그거는 이제 눈 떠보니 감옥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분 감옥에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종이책은 무료로 배포할 수 없지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할 때 제가 지난번에 지금 이게 샘플 표지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약간 만화책처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 배포하면은 사실 이런 거 막 1,000원 2,000원에 보는 친구들 막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무료라고 하면 좀 봐요. 저희도 이렇게 만들어서 재밌어 보이게 쓰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처음 소설을 쓰시는 거잖아요. 거기다 주제까지 있으니까 어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생각해보면 모든 소설의 이야기의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안나 까레리나 되게 유명한 고전 문학도 보면은 내용이 별게 없고 바람 피는 얘기 아니면 뭐 도둑질한 사람 이야기로 보면 내용이 별게 없잖아요. 블랙 코미디 같은 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우슈비츠에서 갇혀있는 포로 이야기 그렇게 뼈대를 쉽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시작할 건가 소재를 나는 코미디?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유쾌하게 쓴다.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올리비아님 블로그 글 올려놓으셨을 때 그 안에서 피어나는 뭐 로맨스 막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갖고 나랑은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로맨스? 네. 로맨스가 잘 됩니다. 로맨스가 웹소설의 주류예요. 가장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어요. 뭔가 다른 것보다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저는 장르는 별로 생각 안 해봤고 제 상황에서 설정을 한 거예요. 일단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저는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로 돌아왔는데 12월 2일이야. 내일 계엄이 터집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예요. 해외여행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만약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거나 계엄을 막거나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제 설정해서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래 달러 사야겠다. 달러 폭등하잖아. 그래서 달러를 산다고 치고 제가 달러만 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시위도 안 나가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보통 사람은 진짜 시위 나가는 거 말고는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10년 지났더니 남들처럼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되게 복잡하게 안 해도 되고 나한테 빙의해도 되고. 그날 뭐 하셨어요? 그날 되게 웃긴 날이었어요. 그날이 제가 에세이랑 진짜 막바지 단계였는데 갑자기 계엄이 선포가 된 거예요. 안 자고 있었는데 걔네가 뭐 이것다고 저것다고 한다는 항목 중에 그 출판물 그거 이렇게 검열 같은 거 하고 뭐 한다는 그런 항목을 봤어요. 그래서
내 책이 나와야 되는데 얘네가 이걸 막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개를 키우잖아요. 그 개의 입장이 돼보는 건 어떨까? 이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이것도 너무 재밌다.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다. 왜냐면, 개로 쓰면은, 하시고 싶은 코미디 다 할 수 있잖아요. 욕도 막 할 수 있고, 개는. 저급한 농담이 이해가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개만 아는 게 있잖아요. 영부인이 바람을 피는데, 대통령 몰라. 근데 걔는 알죠. 그러면은 걔는 아유 바보 자식 막 이런 얘기 막 할 수 있잖아요. 그 소설 쓰는 재미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에세이면은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를 지은 대통령이라도 마음껏 영부인이 누구랑 바람이 났고 막 이런 얘기 쓸 수 없잖아요. 소설은 그냥 다 쓸 수 있어요. 심지어 걔 욕해도 돼. 근데 엊그저께 뉴스에 무슨 또 시위하면서 그 두 사람 얼굴을 갖고 뭔가 뭐 밈 같은 거를 아마 걔네 그 화면에 크게 띄운 것 같더라고. 밈이 아니라 무슨 패러디 뭘 만들었나? 네네. 근데 국가 원수 모독이라서 뭐 조사한다는 등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아니 국가 원수는 원래 패러디하고 해도 되는데 어제 광주에가 극우 집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 너무 화가 났어. 네. 어떻게든 잘 처리가 돼야 될 텐데.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뉴스를 끊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계엄은 워낙 사안이 심각하다 보니까 들리는 것도 많고 인터넷 기사도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 얘기하는 거 요새 그 국회에 가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와 저게 진짜 실현되었다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저는 거기에다가 이거를 단편 소설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 씬 하나하나가 장르별로 막 되는 거 추리물도 됐다가 스릴러도 됐다가 그 인물들 있잖아요. 각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인간의 다양한 형태를 다 보여주잖아요. 감옥에 가가지고 수기를 쓰고 있는 직위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인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이 화면으로 볼 때는 너무 어떤 사람은 뻔뻔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무것도 몰라요 해가지고 저 사람은 계급이 뭐길래 저렇게 순진한 표정으로 얘기하지 보면은 별 3개짜리 막 인간의 모든 행태를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그 용문 덩어리여가지고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내 소설 속으로. 마음대로 주물러야겠구만. 불러와서. 뉴스에서 그런 것도 왔거든요. 전국민 출국 금지. 그게 다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설정들을 저희가 암울한 미래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저 같으면 전국민 출국 금지 되면은 이제 저는 여기 있다가 어떻게 들어가 말아?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고. 여기 있으면 또 들어오라고 할 텐데 그런 다양한 상상을 모든 상황에 적용해보면은 다 소설이 되는 거예요. 저랑 둘이 쓰시면 만약에 설정을 해요. 로맨스를 쓰는데 설정을 했는데 만약에 얘네 둘이 도망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그 다음 상황이 전개되는데 전개를 잘 못하시겠다 하면 이제 여러 명이 쓸 때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않고 생각해 보시라 시간을 가지시라 이렇게 하고 맞는데 그러면 둘 사이 갈라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냥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둘이 상상하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랑 터놓고 얘기하면서 같이 소설 쓰자고 할 수 없잖아요. 저희 바쁜 사람들이어서. 이 시간 동안에는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개가 되는 것도 좋고 개를 등장시키고 개 장수까지도 등장시킬까 봐요. 실제 사실들 되게 많잖아요. 뭐 러시아 대통령한테 받은 건가? 키르기스탄 대통령한테 개를 받았어요. 되게 커지는 게 키우다가 커지니까 서울 동물원을 줬던가 그랬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컸다. 그런 사실들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를 전개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그러면은 책 그 걱정만 하고 다른 일은 별다른 일 없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계엄이 된다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을까? 꿔보지 않은 세대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애기 아빠가 나오더니 갑자기 저보다 늦게 계엄 소식을 들은 거죠. 내일 학교 가냐?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학교로 가지 학교를 왜 안 가? 그랬더니 야, 옛날에는 막 그러면 안 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대요. 네? 학교 오지 말란 얘기 없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던 거 있었어요. 다산 콜센터에 실제로 문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대요. 그날 지금 밖에 나가도 되나요? 내일 학교 가나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봤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터키에 있을 때도 그 난민 문제로 분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은 인터넷이 안 돼요. 길진 않아도 한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 안 돼요. 나라에서 막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계엄이 딱 됐는데 사람들이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국회로 오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망하잖아요. 그런 걸 막으려고 막아놓고 이제 할 걸 하고 이제 하루 저녁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나 있는 거죠. 만약에 계엄도 인터넷 막아놓고 국회 해산시켜
시키고 그 다음날 이제 의사들 처단할 테니까 빨리 들어와 막 이런 거 했으면 사실 그 다음날이면 인터넷 해제해도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이 주제가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변화 별로 없다.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남미에 있잖아요. 독재 국가들을 순례하고 나요? 일단 계엄 성공했으면 이런 책 쓰기 절대 못할 거고 정부에서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할 생각을 못 하잖아요. 무서워서. 맞아요. 괜히 긁어부스럼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당연히 못할 거예요. 이미 써놨던 책도 출판될 건지 안 될 건지 불투명해지잖아요. 그게 이 ISBN 넘버를 출판사한테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를 싹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출판사가 그 번호 다 저희 다 썼어요. 번호 이제 10개 더 주세요. 100개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계엄이 돼가지고 출판의 자유가 없어진다 하면은 우리 측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출판사한테 1000개 주던 거를 100개만 주고 너네 100개 할 때 책의 제목 리스트 다 제출해. 이렇게 바뀌면은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책으로 돈 벌진 않아도 나도 책 썼다 이렇게 자부심 뿜뿜해서 사는 건데 일단 그거 없어지잖아요. 보통 사람의 기회가 박탈돼요. 근데 저는 제가 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강의하는 걸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씩 뭐 북커크랑 외부 기고도 하고 뭐 기사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력을 하나씩 만들어 온 걸 다 보셨잖아요. 눈으로. 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죠. 근데 남미 사람들이 사실 그 상태거든요. 개인의 기회를 자기도 모르게 박탈되는지도 모르게 박탈당하고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잘 싸니까 못 구하는 물건이 없고 물가가 다 싸잖아요. 비싼데 싸요 막. 저희는 다이소에 가면 칫솔 같은 거 제가 지금 칫솔을 사야 되는데 칫솔 값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다이소 가면 저희 1000원 내면은 막 칫솔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아니면은 막 내가 잘 산다 그러면 칫솔 하나에 막 10,000원짜리도 있고 막 진짜 다양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여가지고 소비층이 다양하고 칫솔 정도는 뭐 한 달에 한 개씩 온 가족이 막 쓰고 막 서랍에 막 쟁여 있고 이러니까 소비가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달러 급등해가지고 물가 다 오르고 하면은 이제 칫솔 같은 게 슬금슬금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칫솔을 성애자예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쓰거든요. 일단 미세모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이소 칫솔도 다 미세모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이렇게 되게 뻣뻣하고 아픈 그 플라스틱 솔 있죠. 큰 쇼핑몰 가거나 막 이런 데 가지 않고서는 칫솔이 저렴한 게 한 3-4천 원? 근데 우리나라 거보다 안 좋은 거. 소비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서랍에 칫솔을 막 10개씩 사서 쟁여놓지 않으니까 당장 쓸 것만 사고 이러니까 소비력이 떨어지잖아요. 물건 다양하지 않고 기업들한테 매력이 없어지고 하니까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다양성 떨어지고 결국엔 나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니카라과가 좀 잘 못 살았거든요. 니카라과는 사람들이 지갑에 달러 반, 자기네 나라 돈 반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섞어서 써요. 달러도 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뺏긴 게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설을 쓰면서 그런 현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역사책을 읽으면서 막 동학 같은 거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동학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슴으로는 잘 이해 못했거든요. 저희가 사소한 것에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인생에 이제 처음 좀 책을 내려고 했는데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 계엄이 다 하니까 덜컥 나 책 못 내는 거 아니야? 나 말고 나만 못 내는 거 아니야? 이런 사소한 것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개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기억되고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바뀌면은 지금 이 윤건희 부부의 삶의 태도, 우리를 개 취급하는 그분들은 개돼지란 말을 진짜 쓰시면서 막 발언하신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모욕적인 상황 같은 거는 역사에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게 소설의 힘이어서 저희가 아무렇게나 써도 사실 저희 지금을 살고 있어서 다 묻어날 거예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시간이 막 이렇게 되는데 스토리를 찾아드려야 되거든요. 실제 일어났던 사연들을 바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상상으로 남편분을 여의도로 보내셔도 되고 오리지널 부캐로 보낼까요? 해결할 수 있게? 저는 코미디를
사랑하는 그 약간 개그 본능 좋아하거든요. 보내는데 이병헌 나온 영화 뭐죠? 거지인데 왕자 거지처럼 왕 바꿔치기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남편분이랑 대통령을 바꿔치기. 우리랑 대통령 한번 시켜줘야겠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 강아지 개 얘기 쓰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개 얘기를 네네. 쓰면은 다른 사람들은 바뀐지 몰라. 대통령이 바뀐지 몰라요. 근데 그 개만 네. 아는 거야. 걔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제가 아니 우리 대통령 왜 이렇게 똑똑해졌지? 막 이런 약간 하고 싶은 말을 걔한테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재미있게 쓰면은 보는 사람이 약간 황당한 것 같아도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구상해 오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현실 끼워 넣을 수 있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를 말하게 할까요? 이 아이디어에다가 여기에다가 현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대사를 넣으시는 것도 이런 상징을 넣으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편하게 금도끼 은도끼 아니면 콩쥐팥쥐 같이 정말 단순한 스토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어 오시면 돼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거를 각각의 장면으로 저희가 상상해가지고 막 쓰고 막 되게 짧아가지고 1000자밖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체 스토리 썼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를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청와대 장면으로 해요. 아니면 이거는 국회 장면으로 해요. 저희가 뭐 장면도 상상하고 날씨도 상상하고 뭐 개도 등장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전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도 담고 메시지도 담아가면서 다듬어서 약간 뭔가 보통 사람이 사회에 평소에 기여하지 못한 약간 부채의식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이번에 저희끼리 놀면서 그냥 저희끼리 그냥 갚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이 있어.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같이 얘기를 하세요. 국회에 가서 시위를 하다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스토리를 자연스럽고 웃기게 만들어 오시면 그게 완성형이 아니라도 저랑 얘기하면서 저희끼리 그냥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오늘처럼 황당한 얘기 해서 마무리를 만들고 쓰고 하면 되세요. 저는 정말 재밌을 거라고 저는 보장합니다. 벌써 이 얘기로 하실 것 같아요. 남편분을 대통령 만드시고. 아니면 차례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겠네. 그거를 같이 얘기하시면서. 네. 되게 도움 안 되는 이야기, 막 말도 안 되는 농담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거든요. 아드님이랑도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책이 나오면 같이 보시면서 해야지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